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무릎이 아프게 되면 여행이나 등산 같은 취미 활동이 힘들어지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통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가 되면 퇴행성 관절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규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요즘에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관리할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걷는 게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무릎 건강 관리하는 것도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무릎이 아파지시게 되면 일단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삶의 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예방 활동을 잘 안 하시게 될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 건강 관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림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외래에서 이런 무릎 질환들로 오시게 되는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관절 연골 결손만 특징적으로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도 있고 스포츠 손상과 관련해서 십자인대가 손상돼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무릎 질환을 살펴봤는데 이 퇴행성 관절염 말 그대로 노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화가 주된 원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이렇게 연골이 덮고 있고 연골과 연골 사이에 반월상 연골판이 끼어 있습니다. 이를 덮고 있는 관절낭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있으면 정상적인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골이 손상되면서 까지게 되고 그 밑에 연골하 골이 드러나게 돼서 골 미란이 발생되고 이로 인해서 염증,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면서 활막이 비유되는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면 무릎의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인들도 퇴행성 관절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과체중 같은 것들이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과사용 같은 것들, 반복적인 직업적인 요인이나 내지는 스포츠 관련해서 취미 활동 관련해서도 반복적인 사용이 무릎의 스트레스를 더 증가시켜서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염증의 정도라든지 손상은 심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 진행될수록 무릎 관절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방사선학적으로 분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상에서는 무릎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관절염이 진행되는 1단계, 초기 단계에는 관절의 협착도 불분명하고 골극 형성 가능성이 있다. 약간 좀 애매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2단계로 진행되면서부터 골극이 명확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가 진행되면 아직 2단계까지는 관절 간격이 협소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3단계에서부터는 관절 협착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붙는 것 같아요, 점점. 네, 공간이 확실히 좁아지게 되고 뼈의 변형이 점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가 되면 뼈와 뼈가 맞닿는 형태의 심한 관절 협착을 보이게 되고 뼈의 변형이 확실히 많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 연골의 간극 자체가 달라지는 거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손상된 정도나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이 연골은 한 번 손상이 되면 재생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연골은 자연적으로 재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이제 연골이 손상된 것들이 점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계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치료는 이제 먼저 크게는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초기 단계에는 약물이나 재활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될 수 있겠고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고 연골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연골 재생술 같은 것들, 줄기세포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말기 관절염의 경우에는 연령이 많이 고령이신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무릎 퇴행성 관절염 1, 2단계라면 주사 치료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알아볼 대표적인 주사 치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그 무릎 주사 치료는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있습니다. 먼저 무릎 연골 주사라고 하는 성분은 히알루론산 엑시드라고 하는 그런 주사 치료가 있고 네. 그 밖에 뭐 DNA 주사 치료, 우리 흔히들 뼈 주사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도 있는데 예.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주사 치료는 프롤로 주사 치료입니다. 자, 그럼 프롤로 주사 치료 사진을 통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롤로 네. 주사 치료는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는 치료가 되겠고요. 어깨, 무릎 관절에 주로 인대나 힘줄 손상에 발생하는 여러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이제 주사 치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뼈 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랑 이 프롤로 주사는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통증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시행되는 주사입니다. 네. 반대로 프롤로 주사 치료는 이와는 반대로 염증을 유발해서 염증기가 거치면서 세포의 증식이나 재생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치료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해야 되겠지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인대나 힘줄의 약화를 유발할 수 있고 스테로이드 관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요하게 되겠고 네. 반면에 프롤로 주사 치료는 인체에 무해한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롤로 주사 치료가 통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염증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걸 텐데 염증을 주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염증을 유발하는 이유 자체는 이게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통증이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염증을 유발해서 염증기가 거치면서 낫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제 통증이 개선되는 것들을 많이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프롤로 주사 치료는 한마디로 스스로 낫게 하는 힘, 재생 치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주사 치료는 다음과 같이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초음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요. 당연히 이제 정상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문제가 있는 부위를 정확히 확인해서 네. 통증 부위에 정확하게 이제 프롤로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염증이 유발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할 때는 초음파 장비를 보면서 이제 주사를 놓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통해서 치료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2기로 오신 환자분인데요. 네. 간단한 병력을 살펴보시면 1년 전에 넘어진 다음부터 계속 아프다고 하셨고 보행 시에도 통증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네. 무릎을 꿇지 못하셨고 주로는 구부릴 때 무릎 앞쪽, 안쪽, 바깥쪽으로 해서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입니다. 네. 이 환자분의 시행했던 MRI 사진인데요. MRI 사진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 제가 이제 마킹해 놓은 이 부위는 퇴행성 변화가 의심되는 정도, 이런 가벼운 정도로 특별히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았던 경미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네네. 이분에서 이제 프롤로 주사 치료를 3회 시행을 하였고 치료 이후에 무릎을 굽힐 수 있었다.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많이 완화됐다. 거의 70% 이상의 통증 완화를 보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도 무릎을 꿇는 게 힘든 그런 환자들도 많은가요?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꼭 관절 자체에 뭐가 찢어지거나 파열이 있어야지만 아플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이제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정상적인데도 아플 네. 수 있는 요인은 어떤 기능적인 문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런 주사 치료가 필요한 거죠. 네. 자, 프롤로 주사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롤로 주사 치료는 그러면 얼마나 맞아야 될까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주사 치료는 통상적으로 주 1회 해서 3회 정도 해서 3주간의 치료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3회 정도를 맞게 되고 한 달 정도의 경과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3회 정도 다시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주사 치료는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여쭤보는 게 이제 이거 주사 계속 맞아도 되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사 약제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맞아도 크게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롤로 주사 같은 경우에 뭐 무릎이 아플 때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 통증이 있을 때도 괜찮을까요? 인체의 관절에 있는 힘줄이나 인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용 가능한데 네. 대표적으로 적용하는 곳이 무릎과 어깨가 되겠습니다. 주로 무릎 통증으로 오시는 경우 시행하는 경우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통증이 있다든지 많이 걸으면 주변이 아프고 붓고 통증이 있다 이런 증상으로 오셨을 때 확인해 보면 대부분 프롤로 주사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깨 쪽으로는 팔을 들어 올릴 때 심한 통증이 있다든지 밤에 특히 통증이 심해서 잠에서 깬다 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경우에 프롤로 주사 치료로 많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체에 좀 무해한 성분이 프롤로 주사로 맞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제한 맞는 거는 맞는 방법일까요? 통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주사 치료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찢어진 것들이나 끊어진 것들의 경우 주사 치료를 통해서 끊어진 게 다시 이어지거나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사 치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치료를 고려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관절 내시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관절 내시경은 어깨나 무릎 부위에 내시경을 놓고 관절 내부의 손상 부위를 직접 확인하고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위를 직접 확인하면서 관절 내시경 기구를 이용해서 안에 병변 부위를 치료하는 방식이 되겠고 이 관절 내시경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부가 확대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겠고 손상 부위도 매우 적기 때문에 절개 부위도 적기 때문에 회복도 훨씬 빠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관절 내시경 치료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4세 남성분이시고요. 증상은 평소 등산을 많이 다니신 분이었고 2개월 전부터 걸을 때나 쪼그려 앉을 때 무릎 안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에 호전이 없었던 경우로 병원 내원하셔서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상에서 MRI 검사에서는 이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에 파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쐐기 모양으로 검게 확인되는 게 연골판인데요. 네. 이 연골판이 이렇게 안에 음영이 하얗게 보이게 되면 찢어진 걸 의미하는데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안에 내시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내시경 상에서는 파열 전에 상태가 이렇게 끊어진 부분이 확인되죠. 네. 이 파열된 연골판 부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정리를 해놓고 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한 부분이 더 튀어나오지 않게 이렇게 쭉 약간 매끄럽게 정리를 해주고 나면 통증이 확 경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열된 연골판을 좀 연결해 주는 건가요? 정확히는 네. 부분 절제술이라고 해서 봉합이 가능한 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위치가 따로 있는데 이 변연부에 위치한 이 끝자락에 위치한 경우에는 보통 봉합을 해도 고정이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분 절제술로 더 찢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다듬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이 아플 때 인공관절 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공관절을 하기 전에 조금 그 관절을 보존하는 치료가 이 관절 내시경 치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관절 내시경은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 관절 내시경이 확대경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확대경을 통해서 관절 내부를 꼼꼼히 다 살펴서 정확하게 놓치는 부분이 없이 MRI보다 더 정확하죠. 진단이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구멍 뚫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절개를 하지 않고 0.8cm 정도의 구멍을 내서 2개 정도 내서 이제 내시경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절개가 작아 흉터가 거의 없고 이로 인해서 회복 기간도 짧고 일상으로의 복귀도 빠르고요. 네. 고령 환자의 경우에도 아주 출혈량도 적고
없고 전신 마취도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가 가능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꼭 인공관절을 시행하기 이전에 조기에 빠른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술 치료법으로 관절 내시경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연골 재생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술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연골 재생술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세 천공술이라고 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자가연골 이식술이나 자가연골세포 이식술, 네 번째로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같은 게 있는데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1번 미세 천공술 그리고 4번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조금 말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첫 번째로 미세 천공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구멍을 조금 뚫나 봐요. 네, 맞습니다. 미세 천공술 말 그대로 조그마한 구멍을 뚫는 건데 네. 이 관절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 연골이 손상된 게 관절 내시경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정리를 안 해주면 점점 범위가 넓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 손상된 연골을 끝부분을 잘 다듬어 주고요. 이 석회화된 부분까지 긁어내줍니다. 그래서 연골 하병변 뼈를 노출시키고 거기에 여러 개의 미세 구멍을 뚫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줄기세포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혈액을 통해서. 근데 그 줄기세포가 분화되면서 이 섬유성 연골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결손된 부분이 약간 울퉁불퉁하지만 조금 덮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정상적인 연골과 융합되면서 더 연골 결손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네. 이 치료는 단점이 이제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범위가 좁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행을 하겠고 범위가 넓으면 예후가 별로 안 좋고 재생이 잘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가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네, 중간엽 세포라고 해서 예. 그런 중간엽 세포의 줄기세포가 우리 뼈 골수 내에 있습니다. 그 골수가 분화되면서 이제 연골 세포로 대체되는 건데 정확히는 원래 갖고 있는 정상적인 연골, 초자연골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분화되지는 않고 섬유성 연골로 비슷한 성분으로 대체됩니다. 근데 그게 이 결손 부위를 메꿔주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이 있었잖아요. 네. 이것과는 좀 어떻게 다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은 먼저 이제 제품화돼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연골 재생을 촉진시키는 그런 줄기세포를 이제 배양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직접 관절 내부의 결손 부위를 메꾸는 건데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미세천공술은 범위가 좁은 곳에 한정돼서 관절 내시경을 한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범위가 좁을 때만 적용이 되고 넓은 경우에는 시행이 되지 못합니다. 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줄기세포를 통해서 결손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줄기세포를 이렇게 이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약간 이분하게 그래서 약간 덮이게 되는 더 반듯하게 이제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의 치료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보다 이제 손상 범위가 넓을 때 이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53세 여성분이시고요. 내측 구획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셨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셨고요. 증상은 3개월 전부터 무릎 안쪽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던 분이고 네. 타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도 권유받았네요. 네, 받았지만 미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에서는 연골의 결손이 확인되는 상태였고 골 괴사처럼 보이는 부분도 확인되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안에를 살펴보면 예. 이제 그 결손 부분을 정리를 하고 그 부위에 말씀드렸던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놓은 상태고요. 수술 후에 시행한 MRI 상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회색 빛깔로 보이는 게 이 줄기세포로 덮어놓은 것들이 이제 진행되면서 점점 회색 빛깔로 덮이거든요. 오, 네.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재생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53세 여성분, 비교적 젊은 분이신데 이제 치료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더 젊으세요. 네. 예. 이제 44세. 44세 남성분이시고요. 이분도 네. 마찬가지로 내측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주사 치료 받았지만 여전히 호전이 없으셨고요. 운동 후에 증상이 더 악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MRI상에서는 마찬가지로 연골 결손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게 이제 뼈와 뼈가 거의 맞닿는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연골 재생이 필요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연골 결손 부분을 정리해서 연골 줄기세포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 결손 부위가 회색 빛깔로 덮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이 많이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알아봤는데요. 특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살펴보시면 네. 줄기세포 채취 없이 한 번의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 연골 세포를 배양을 해서 채취를 하고 배양을 해서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과거에는 많이 시행되었는데요. 네. 그랬을 때는 두세 번의 치료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번거롭기도 하고 한 번의 치료로 끝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좀 용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건 줄기세포 치료 채취 없이 한 번의 수술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고 네. 배양 기간도 없고 결손 부위가 큰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큰 부위도 다 덮을 수 있는 거죠. 네. 면역 거부 반응이 없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음. 미세천공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환자의 질병이라든지 고령이신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시술 시간도 비교적 짧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주의사항이라면 이제 이식을 해놓은 게 잘 생착이 되기 위해서 당분간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릎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고 네. 만성질환 치료 같은 경우에는 내과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줄기세포 치료 시 정확한 고도의 정밀함과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규 원장과 퇴행성 관절염 진행 단계별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